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중특 합격자의 야매 공부 방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번 시작해볼까 해요. 제가 응시한 지역은 서울이고 최종 커플 3.12점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수생이고 많은 분들이 합격 수기를 적었을 때 MBTI가 뭐냐고 쪽지가 엄청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프제라고 적어놨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제가 걱정이 엄청 많아서 걱정 인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랑 비슷한 성향이신 선생님들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를 한번 읊어보자면 제가 간단하게 임용 팁 그리고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야매로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추천하는 스터디와 앱 순서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이어서 많은 합격자 선생님들이 진짜 도움되는 팁들을 많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보통 저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선생님들로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1월, 2월에 좀 착실하게 하셨던 선생님들은 나 저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 오케이. 올해 임용 합격하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1월, 2월에 좀 아쉬웠어. 좀 제대로 못했어 하는 분들은 합격자 선생님들이 1월, 2월에 저렇게 공부하셨네? 저렇게 해야지 합격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후자에 좀 힘을 실어서 얘기했듯이 저는 후자에 해당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합격자 수기나 합격자 특강을 들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 선생님 벌써 백지 인출하셨네? 어떡하나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늦게 시작하셔도 저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용 공부 팁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나는 1차를 합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끝까지만 달리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뒤돌아서면 까먹는 거 너무 당연하고요. 심지어 11월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도 또 뒤돌아서면 까먹는 개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단지 이제 1월부터 11월까지 그 까먹는 그 양을 점점 줄여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한 거 너무 자괴감 들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보면 또 스터디 쌤들이나 아니면 다른 합격자들 쌤들 보면은 저 선생님 뭐 1월, 2월에 백지 인출했네, 뭐 저 선생님은 벌써 술술 막 개념들이 나오네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이 답을 써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속도를 아시고 그 속도대로 나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명심하고 그냥 나는 1차까지 끝까지만 달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좀 편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를 제가 제 경험에 빗대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초수 때 8월쯤 번아웃하고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상반기 때는 막 10시간, 12시간씩 공부를 하다가 8월 때는 이제 9월, 10월, 11월, 3개월 남았네? 11월에 시험 치는데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결과 당연히 상반기만 달리고 하반기를 끝까지 달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인천에 초수 때 응시를 했는데 1차에 0.3점 차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3개월 동안 만약에 제대로 달렸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건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달리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임용 공부 팁입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노려라입니다. 저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진짜 찐 공부의 시작이라고 봐요. 상반기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5월에 교생을 나가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뭐 8월쯤에 기간제가 끝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무 상반기를 못 달렸다고 나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반기도 충분히 공부해서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생각하면서 저의 임용 공부 팁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월별 공부를 간단하게 적어왔는데 저희 재수생 때 공부해요. 1월, 2월에는 그냥 초수 떨어졌으니까 좀 마음 회복이나 하자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에서 6월까지는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을 했고, 기본 이론도 보통 1, 2, 3, 3개월 하는데 저는 3, 4, 5, 6, 4개월이니까 좀 긴 편이죠. 그리고 7월에서 10월 초까지는 기본 이론을 복습했고, 10월 중순에서 시험 전까지는 2개년 모의고사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야매 공부 방법이고 약간 하반기만 달리신 것 같은데 3월부터 시작하면 이거 상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또 자세히 한번 적어왔습니다. 3월에는 1월, 2월 때 놀았던 여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파트씩 강의를 수강을 해요. 김은진 교수님이 아마 첫 파트가 의사소통 장애로 저는 그때는 그랬는데, 예를 들어 의사소통 장애 강의가 6개가 나왔다. 그럼 그걸 일주일 동안 듣는 거예요. 그냥 놀면서 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4월에는 또 시간 강사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또 마음이 붕 뜨니까 일주일에 한 파트씩 듣고, 5월에는 제 생일도 있고 가족 행사도 많으니까 일주일에 한 파트씩 또 들어요. 그냥 공부를 거의 안 한 거죠. 6월에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야, 나 재수생인데 이제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났다,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와, 정신 차리자 이러고 나서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을 완료하게 됩니다. 즉, 딱 봐도 3월, 4월, 5월까지는 정신을 못 차리고 6월부터 시작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하반기를 어떻게 달려서 합격을 했나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매 공부 방법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야매 공부 방법의 장점은 일단 제가 단기간을 투자해서 합격이라는 고효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를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좀 저득점으로 합격하실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때까지 심장이 진짜 쫄깃쫄깃해질 거예요. 저득점이니까 나 하루 일어나면은 나 합격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고, 하루 하면은 떨어지나? 합격하나? 이러실 거예요. 하지만 단기간을 투자한 만큼 감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네. 그래서 이제 순서를 한번 보자면, 첫 번째는 기본 이론 강의 수강하는 방법, 두 번째는 기본 이론을 복습하는 방법, 세 번째는 2년도, 2, 3년도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저는 김은진 교수님의 그 연팩을 끊었지만 기본 이론과 모의고사만 수강한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로 기본 이론 강의 수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냥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밑줄 긋고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 복습을 하였습니다. 제가 복습에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요.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지만 강의를 수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공부, 즉 복습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인으로서 한국 책 읽으면서 한국말 들으면서 이해하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이거는 교수님의 지식이지 여러분들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공부, 복습을 통해서 꼭 교수님의 지식을 쌤들의 지식으로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강생이었기 때문에 인강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더 팁을 주자면, 인강 선생님들은 인강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강의를 일시 정지하고 줄을 긋고, 그리고 그 줄 그은 부분을 이해하고 다시 수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줄 그은 부분과 다음에 또 강조하시는 부분이 연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줄 그은 부분을 이해하고 그 다음 부분을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번, 2번을 통해서는 교수님의 지식을 이해한 거지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강의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줄 그은 부분을 다시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이론 강의 수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렸고, 이번에는 기본 이론을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트리플 공부법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이 트리플 공부법을 3세트 반복했는데요.
정독, 서브노트, 질문 리스트 순서로 이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3세트 하니까 기본으로 9번은 보게 됐고, 그리고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10번 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정독하는 방법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우선은 밑줄 그은 부분을 이해하고 그리고 암기를 했습니다. 좀 다른 거는 그때는 그냥 밑줄 그은 부분을 이해했는데 여기에선 이제 암기가 추가됐죠. 그리고 여기 암기에서 중요한 팁은 책 내용 그대로 암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고 안 외워질 거예요. 근데 결국은 반복하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책 내용 그대로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뭐 이 강사님 책이랑 저 강사님 책이랑 개념이 다르다고 하던데 이거 어떡하나요? 이렇게 했는데, 저도 또 합격한 선생님들 중에 들어보니까 채점 하실 때 그 한 문항에 대해 해당하는 답이 5개가 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 책을 고려하기 때문에 본인 강사님의 하나의 책을 그냥 완전히 외우시면 충분히 저는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책 내용 그대로 암기하라.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브노트 공부 방법인데요. 저는 김은진 교수님 카페에 가면은 이 구조화 틀이 있어요. 이 구조화 틀을 활용해요. 그리고 시간 전략을 위해서 저는 타이핑으로 서브노트를 만듭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거는 완성된 서브노트거든요. 이 노란색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구조화 틀이고, 이 노란색이 제가 추가적으로 적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하면서 책의 밑줄 그은 내용을 구조화 틀에 정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SW PBS의 핵심 요소, 여기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안에 내용이 있는 식으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PBS의 실행 절차는 이렇게 딱 봐도 뭔가 되게 많은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또 따로 표시해 두기도 했어요. 그럼 또 제가 생각했을 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기본 이론 강의 내용이랑 서브노트에 적은 내용이랑 같은데 왜 또 서브노트를 굳이 만드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자면, 구조화 틀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구조화하는 거예요. 즉 무슨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학습장애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험장 가면은 막 고도의 긴장감 속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어요. 학습장애 종류에는 읽기 학습장애, 쓰기 학습장애, 수학 학습장애 되게 많고 또 그에 따른 전략도 되게 다양한데, 시험에서 예를 들어 읽기 학습장애 전략을 물었는데 그 긴장감 속에서 여러분이 구조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쓰기 학습장애 전략을 적을 수 있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노트를 구조화 틀에다가 만드는 이유는 시험장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서브노트를 구조화 틀에다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질문 리스트 방법인데요. 질문 리스트는 서브노트 기반의 질문 리스트를 만들고 복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전략을 위해 타이핑을 했고요. 이게 제가 질문 리스트인데 딱 봐도 이렇게 구조화 되어 있고 구성 요소,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해놓고, 왼쪽에는 그러니까 질문이죠. 이걸 완성한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에 타이핑을 쳐서 답변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이론 복습을 하고 앞에서 봤듯이 구조화 틀에 복습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질문 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3세트를 돌리니까 기본 이론이 어느 정도 다 외워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본 이론을 복습했고, 다음으로는 이제 모의고사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제가 기출 분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실 것도 같은데, 기출 분석은 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해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교수님 모의고사를 딱 보니까 이 교수님 진짜 시간을 들여서 딱 핵심만 뭔가 중요한 거, 나올 것 같은 거 이런 거 잘 추려서 모의고사를 냈구나, 이게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 교수님 기출 분석을 믿고 가자. 나는 할 시간이 없다. 모의고사라도 제대로 파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만 공부를 했고 대신 2개년을 풀어봤습니다. 모의고사 공부하는 방법은 문제풀이, 오답노트, 또 질문 리스트 순으로 이루어졌고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이거를 반복했습니다. 문제풀이 방법부터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문제풀이는 이제 첫 번째는 실제 답지에다가 문제를 풀었어요. 여기 보면은 진짜 실제 답지처럼 생겼죠. 이렇게 실제 답지에다 문제를 풀었고 이 답지는 이것도 쪽지가 엄청 많이 와서 애니캐넌이라는 데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답지에다가 오답을 적은 거를 이제 수정을 해요. 막 X 치고 막 줄 긋고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왼쪽 끝에 보면 이제 해설지가 있는데 해설지에다가 답을 표시하고 그리고 중요한 개념을 다시 체킹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답을 표시는 이제 주황색 부분으로 답을 표시해 뒀고요. 중요한 개념을 다시 체킹하는 것은 이제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답노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답노트라고 하면은 오답만 그냥 뭔가 풀이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때 주고자 하는 팁은 다시 안 보겠다는 마음으로 자만하지 마시고 맞는 문제, 틀린 문제 모두 오답노트 하는 게 진정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2번을 한번 보면은 A라고 적혀 있는 건 answer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거기에 2번에 대한 문제의 답이에요. 아마 보니까 뭐 포트폴리오나 수행평가에 뭐 비교하는 점을 물었었고 그리고 건목표 기록과 척도 기록이 뭐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맞는 문제, 틀린 문제 모두 오답노트를 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볼 필요가 있는 개념을 추가해서 적었어요. 예를 들어 그 answer 밑에는 플러스하고 가로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조금 더 건목표 기록과 척도 기록이 나왔을 때 또 퍼져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을 따로 추가해서 적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개념을 더 심화시켰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질문 리스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앞서 타이핑한 그 오답노트를 기반으로 해서 또 질문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답지긴 한데 제가 그냥 답지에다가 질문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이때부터는 직접 손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뭐 나 시간 없어서 타이핑만 해야 돼 이러시다가 나중에 실제로 시험장 가서 손이 너무 떨리고 그리고 손이 아파서 답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실전 감각이기 때문에 손에 힘을 길러야 답을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2, 3주나 2주 전에는 꼭 손으로 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질문 리스트에도 중요한 부분 뭐 밑줄을 끊다거나 아니면은 뭐 문항 5번 보면 밑에 스티커 붙여 놓는 것처럼 다시 볼 부분 이렇게 체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일주일 전에는 이거를 반복하다가 최종 질문 리스트를 한 번 더 만들었어요. 이거를 시험장까지 들고 가서 봤는데요. 23년 1회 모의고사 A형이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 2번을 보면은 좀 핫한 주제였다 이렇게 언급을 했으면 핫한 주제로 적어놓고 그리고 이게 22년 3회 모의고사 B3번이랑 비슷했다 하면 이런 것도 적어놓고 그리고 내가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은 또 연보라색으로 한 번 더 체킹을 해서 진짜 시험장 직전에 줄줄줄 딱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 쉬는 시간에 저는 이거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끝이 났고 추천하는 스터디와 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저는 좀 걱정 인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들하고 비교 당하니까 제가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좀 짝 스터디를 이렇게 개념을 묻고 이런 스터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율 스터디를 했는데 이제 일정한 시간을 채우는 스터디로 활용을 했어요. 오전 6시에서 12시 동안 3시간 30분 채우기 공부를 했고 이거는 특교 동기 1명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서 12시까지는 6시간 채우기 스터디를 참가해서 이때는 음악 과목 선생님과 한 분과 이제 같이 스터디를 했는데 만약에 특교 동기랑 했을 때
이건 그러니까 자율 스터디니까 가능한 건데 경쟁 심리가 좀 느껴진다 이러면 뭐 교육학이나 아니면 자율 스터디일 경우에는 타과목 선생님과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요. 어떻게 구하냐라고 물으면 또 한마음 카페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카페를 이용해서 또 타과목 선생님과 함께 해도 또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추천하는 앱을 한 가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챌린저스라는 앱을 사용을 했어요. 특꿈이나 뭐 한마음 카페를 보면 기상 스터디 구합니다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근데 뭐 너도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고 저 사람도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서 좀 자기 뜻대로 좀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 챌린저스 앱을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 챌린저스 앱이라는 것은 일정 금액을 걸어놓고 도전하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어플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전 2가지 도전에 참여를 했는 거고요. 7시 야외 기상과 긍정 확언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예시 사진도 하나 들고 왔는데 7시 야외 기상 보면은 진짜 밖에 나가서 신발 신고 있는 사진 이렇게 찍어서 올려야 돼요, 어플로. 이게 또 까다로워서 관리자들이 다 확인을 하거든요. 이게 야외 사진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하고 시간을 지켰는지도 확인하고. 근데 저는 뭐 집에서 공부하는데요. 굳이 야외에 나가서 해야 되나요? 그래도 상관없으세요. 그거는 또 저는 야외 인증을 택했지만 그 챌린저스 앱 안에 뭐 손 씻기로 인증하는 것도 있고 양치로 인증하는 것도 있고 샤워로 인증하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저는 처음에 손 씻기 인증을 했는데 손만 씻고 다시 자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는 6시 반에 출발을 해야겠다. 스터디 카페로 출발을 해야겠다 해서 7시 기상 야외 인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긍정 확신의 말쓰기, 확언하기 이거는 저의 멘탈을 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첫 번째로는 나는 합격할 수 있다. 2번째로는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다. 3번째는 나는 능력이 있다. 이거를 항상 꾸준히 적어서 난 합격할 거야. 이런 거를 좀 계속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되새겨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거의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제가 근사하게 뭘 어떻게 말할까 생각을 하다가 책에 있는 내용이 제가 이거를 재수를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책이거든요.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이러는데 나는 그래 이 책을 읽어도 안 되면 나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짜 읽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일부분을 저의 마지막 한마디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있는데 바쁘신 분들은 이쪽만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해답인 방법이 단거나라고 돼 있는데 단거나 하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알려주기보다 여러분이 특꿈이나 뭐 다른 카페를 이용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안 알려주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합격자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